안녕하십니까. 라이드 335의 오골계입니다. 오늘 제 자전거를 소개합니다 편을 이렇게 이제 합정 매장에서 찍게 됐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이제 에이토스 제 커스텀 빌드 모델입니다. 에이토스 국내 프레임 런칭 하자마자 거의 국내에서 제가 1호로 조립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이제 뭐 가장 최신식이었던 스램 레드 12단으로 조립을 했었던 에이토스 모델이고, 이 앞쪽에 지금 일본에서 이제 피타사간 선수 만나서 실제로 받은 친필 사인 여기에다 제가 그 필름지를 잘 붙여놨고요. 알피니스트 콕핏 이용하고 있고, 휠은 지금 로발하고 코리마를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반응성이 알피니스트 쓸 때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항속하기에는 아무래도 립 높이가 높으니까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안장은 파워 미러 시리즈들을 좋아해가지고 이따도 대부분 안장이 이제 요 안장이 많이 세팅되어 있을 건데 파워 미러 안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통 케이지는 조금 다른데 저건 뭘까요? 물통 케이지는 요거는 티타늄 케이지인데 뭐 경량도 아니에요. 경량도 아닌데 이제 에이토스 이 디자인이 사실 이제 저는 이 디자인 때문에도 좋아하는 자전거거든요. 이제 오래 가만히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최신형의 뭐 카본 경량 게이지보다는 이런 좀 클래식한 느낌을 살리려고 티타늄 케이지 쓰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실카 제품입니다. 실카. 네. 아마 제 생각엔 또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 미러 안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러 안장이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대부분, 그래서 저 안장과 파워 안장에 대해서 약간 체감하시기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간단하게 이게 소비자들에게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체감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파워 형태의 기본형 안장, 뭐 완성차에 달려있는 뭐 베이직 모델이라든지 파워 콤프 등급 정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등급의 안장을 썼는데 부담이 없고 통증도 없고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이 처음 보는 가방인데, 요 가방이요? 요거는 사실 이거는 장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스페셜라이즈드랑 PL라벤하고 콜라보해서 작년에는 미국에 발매했는데 국내에는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드바이크 뭐 쭉 소개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탑튜브백을 웬만하면 저는 다 써요. 그래서 그냥 허리에다가 뭐를 넣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탑튜브백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 이제 원래 리스트랩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리스트랩 브랜드를 쭉 쓰다가 요번에 이제 PL라벤 콜라보 모델이 나와가지고 이 제품 달아놨는데, 지퍼가 양방향이에요. 그래서 양방향 제품 저도 처음 써봤는데 양방향이니까 이게 주행 중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약간 견고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양방향인 거 되게 신기하고, 아까 제가 사진 촬영을 하면서 살짝 당겨봤는데 가방 자체가 약간 하드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퍼가 되게 열고 당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네, 검은색은 제 고점이고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 검색하시면은 이제 주문 미리 해놓으셨던 업체들에서 아무 대부분 이제 뭐 판매 그 게시를 했을 겁니다. 핸들바에 보면은 뭐가 마운트가 하나가 더 달려 있는데 저건 뭘까요? 요거는 이제 앞에는 이제 센터에 이제 듀얼 콕핏으로 보통 이제 뭐 가밍 아웃라이팅 같은 스마트 기기 쓰고, 밑에는 유니버셜 마운트니까 이제 라이트 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이드를 아무래도 리딩을 할 때가 많아가지고 요건 이제 블랙박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에어로 타입 핸들바는 이제 요렇게 이쪽으로 이제 분할하기가 어려운데, 알피니스트 콕핏은 이제 원형 그립, 이 그립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마운트들을 좀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자전거입니다. 또 로드바이크인데요. 요거 이제 알레 스프린트 콤프 모델이죠. 알루미늄, 스페셜라이즈드 알루미늄 로드 프레임 중에서는 그래도 최상급 포지션을 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고, 완성차로 발매됐었던 컬러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프레임만 제공됐었던 모델에 지금 라이벌 이택 구동계로 조립을 한 모델인데, 약간 이제 좀 재밌게 좀 저는 세팅을 했던 게 이제 앞 트레일러를 사용을 안 했어요. 앞 트레일러 사용 안 하고 앞에는 이제 40T짜리 싱글 크랭크를 이용해가지고 뒤에 34T 스프라켓으로 이제 뭐 한강변 라이딩이라든지, 보통 이제 저희 수요일날 커뮤니티 라이드 할 때 보통 이제 서울권 라이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울권 라이딩에서는 충분한 기업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 변속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 약간 크리테리움 경기에도 좀 어울리는 프레임이거든요. 이게 반응성도 좀 빠르고 무게 중심도 좀 낮게 깔려 있고 그래서 이 싱글 크랭크 세팅 해가지고 좀 재밌게 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살짝 봤더니 저 리어 휠 쪽에 보면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잠그는 랑링 이 컬러가 독특하더라고요. 랑링 요것도 이제 프레임하고 컬러를 좀 맞추려고 찾아보다가 국내에 이제 수입사가 없어서 직구로 이제 네, 더 웃돈을 내서 가지고 이제 왔었던 네,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랑링은 뭐 등급차 크게 뭐 구애받지는 않죠. 네. 근데 그 와중에 보면은 뒤쪽에만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형태의 랑링을 쓰면 이 프레임은 앞에 포커하고 간섭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도 잠그실 때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에 뭔가 드레스업 효과를 위해서 어떤 파츠나 부품들을 구입하실 때 이게 생각보다 호환의 문제가 꽤나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알아보시고 혹은 뭔가 전문가에게 상의하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진짜 알기 쉽지 않죠. 왜냐면 무조건 맞는 거거든요. 재원상 무조건 맞는 건데 프레임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라 사실 이거는 호환성 체크를 미리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도 한 개는 이제 못 썼죠. 두 개를 사서. 독특했던 게 또 하나가 뒤쪽 안장 쪽에 보면은 뭐가 마운트가 하나 더 달려 있는데 하나는 후미등 마운트인 걸로 알고 또 다른 하나는 저게 뭘까요? 요거는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스틱스 마운트랑 대응하는 전용 마운트고요. 요거는 이때 당시 시포스트 그 타막 SL7도 초기형에는 배터리 홀더가 있거든요. 지금은 없는 그 홀더를 이용해가지고 요런 마운트를 이제 해외 유저들이 3D로 이제 프린터로 깎아가지고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관세 붙고 뭐 하면 생각보다 이제 사실 비싸서 국내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제가 요거 이제 호기심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좀 사봤는데 네, 실제 만드는 거는 뭐 효율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보통 이제 뭐 블랙박스 위에는 이제 뭐 후미등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자전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레드 에디션이었던 알레스 프린트 이제 림 버전의 프레임이고 림 버전의 프레임에다가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계식 울테그라 구동계 굉장히 크죠. 스탠다드 사이즈의 이제 레드 크랭크 조합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자전거인데 요거는 조금 사연이 있어요. 요 자전거는 사실 저희 이제 대학 동아리 밴드 이제 선배 형이 저한테 이제 자전거를 구매해서 운동 열심히 하다가 이제 형이 좀 원래 아프신 상태였거든요. 저한테 자전거 사실 때 자체가.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동생 분 내외가 이제 저한테 다시 오셨는데 요거는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전거들은 제가 팔고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자전거는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자전거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한강에 나가가지고 좀 제가 혼자 좀 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할 때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자전거긴 합니다. 물성 케이지도 이렇게 색깔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형님이 했었던 거 그대로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 이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건 네, 그래서 요거는 매장 안에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판매는 좀 어려운 그런 자전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자전거네요. 드디어 이제 스페셜라이즈드를 탈피해서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의 이제 영국 브랜드 콘돌 브랜드의 클래시코라는 크로몰리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천호동의 매튜스 로드하우스 그래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 저의 뭐 거의 영혼의 친구죠. 요 콘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매튜스 로드하우스에 좀 문의해 보시면 뭐 좋은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런 디자인의 자전거 한 개쯤은 또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어떤 소유의 목적으로 좀 꾸몄던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기계식 그룹셋을 한두 세트 정도 항상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려고. 요거는 이제 스램 레드 더블탭 그룹셋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깊게 누르면 시프팅 되고 짧게 누르면 시프팅 됩니다. 그래서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시프팅 레버가 이제 두 개잖아요. 얘는 하나예요. 그래서 더블 탭을 하냐 그냥 탭을 하냐 가지고 시프팅을 이제 하나로 정할 수가 있어서 이 변속감이 되게 재밌어요.
지금은 이제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 저도 중고장터에서 그룹셋이 좀 괜찮은 상태가 나오면 항상 한 세트씩 가지고 있었던 그룹셋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가지고 요 자전거에다가 좀 조립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승차감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자전거가 주는 어떤 주행 감각은 별로예요. 요즘 자전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자전거들이 진짜 좋아요. 요즘 자전거들이 정말 좋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탈 때마다 그런 거를 체감을 합니다. 근데 탈 때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런 또 즐거움이 좀 있고 보기에 굉장히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뻐요. 보면서 이제 특이했던 게 저 파이프 같은 게 튜빙이 이를테면 콜라보처럼 뭔가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거 방식을 뭐라 그러죠? 러그. 러그. 네. 저게 이제 특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튜브 파이프가 두껍지 않아도 되거든요. 얇아도 충분히 다 강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얇죠.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오버사이즈 스템과 핸들바인데 변환해주는 부품들이 지금은 다 있기 때문에 옛날 방식의 그런 얇은 핸들바나 이제 하나로 이어진 형태 핸들바를 사용하지 않고도 요즘 컴포넌트들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들 조립을 할 때도요. 재밌던 건 또 이제 스템 탑캡? 헤드셋 탑캡? 네. 저게 또 이제 코르크인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바인드 캡인데 어댑터를 쓰면 여기 공간에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디자인적인 요소로 코르크 탑캡이 이제 버려진 거를 살려서 위에 이렇게 살짝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잘 매치돼가지고 이쁘더라고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안녕. 자, 이게 제 5번째 자전거네요. 스페셜라이즈드의 이제 알레 모델입니다. 알레 기본용 모델이고 이 자전거는 사실 제가 이제 많이 주행을 한다기보다는 자전거 전도를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제 친구들 자전거 이제 입문해보고 싶거나 그리고 이제 뭐 손님들의 지인분들이 이제 자전거 로드바이크 감각이 이제 아예 없거나 이제 주행 느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실 때 제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하는 그런 자전거고 이 자전거가 좀 재밌는 거는 알레라는 모델 우리가 입문할 때 많이들 구매하시거든요. 이 알레 기본용 모델을 구매하셔서 중고장터를 잘 보면 서드파티 중에 미드 컴팩트 크랭크나 BB 이런 것들이 진짜 신제품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들 나오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 부품들로 업그레이드를 해준 개체거든요. 그래서 외장의 카트리지 BB랑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크랭크,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정도를 제가 이제 그런 중고 파트로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만 조금 만져줘도 프레임이 주는 주행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알레 모델이 실제 타보면 진짜 괜찮은 프레임이거든요. 이런 컴포넌트들만 조금 만져주면 사실 실제 뭐 로드바이크를 경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전거입니다. 이제 궁금했던 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BB가 뭐가 되게 묵직하고 큰 게 끼워져 있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순정 BB는 그게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좋은 등급의 BB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파트들은 우리가 잘만 검색하면 해당 연도에서 탈거돼서 나오는 그 특정 부품들이 굉장히 싼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하면은 아주 현실적인 비용으로 좋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좀 뭐 팁이라면 팁이겠죠. 본인이 필요한 파츠나 컴포넌트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런 친구들이 잘 나오면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단화를 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고 이 개체에서 이 외장의 카트리지 BB랑 등급이 좀 되는 크랭크, 그 다음에 브레이크 캘리퍼 정도만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에 캘리퍼도 다른 건가요? 뒤에 네, 달라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중고로 나온 것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씩 나온 것들도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지금 레드 브레이크고요. 스램 레드. 뒤에는 이제 시마노의 티아그라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브레이크가 다르지만 순정보다는 사실 훨씬 좋죠. 순정 브레이크가 사실 너무 안 좋아요. 동호인들의 카더라 혹은 옛날 사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링 브레이크를 쓰던 시절에 시마노가 아니고 다른 텍트로 그렇죠. 이런 브레이크부터 비롯해가지고 그 등급 이하의 브레이크를 쓰다가 어느 정도 등급 이상 되는 브레이크를 썼더니 제동력이 확실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링 브레이크는 어떤
등급에 따른 뭐 브레이크 추천이라든가 등급 추천이라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각 제조사별로 OEM으로 달고 나오는 브레이크들이 있어요. 뭐 텍트로도 대표적인 거고, 이때 당시 브레이크들은 스페셜라이즈드 자사 OEM 뭐 엑시스라는 시리즈들의 브레이크들도 있었고, 뭐 각 회사마다 다 그런 자사 OEM 브레이크들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져보면 정말 다 안 좋습니다. 물론 그냥 노멀한 주행을 하긴 괜찮은데 뭐 남산에서 뭐 다운이란다든지 북악 다운이란다든지 실제로 브레이킹 능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티아그라 등급 정도부터는 브레이킹 능력이 확실히 개선되거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105 등급 추천드리고, 이제 105 등급도 이제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제 중고로 나온 티아그라 정도 부품 써주시면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자전거는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해서 네. 브레이크는 좋은 걸 쓰는 게 제 생각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실제 타보면은 괜찮아요. 네. 알레 모델이 진짜 좋은 그 경험을 주는 자전거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 그 알레도 지금 보면은 그냥 알레 이건 E5 그 모델인가요? 네, 알레 E5 기본형 E5. 모델이었죠. 네. 알레가 알레 E5에 있고 또 스프린트가 있던데. 그렇죠. 스프린트는 완전히 프레임이 다른 모델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알레 E5는 이제 출시 가장 최근에 이제 리뉴얼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림 타입으로 만나보기는 어렵고요. 할인이 적용되는 모델이 다 빠지고 나면은 이제 디스크 타입으로 다 개편돼서 새로 리뉴얼된 프레임으로 이제 발매가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자전거. 네, 벌써 6대째. 많은 이제 그 욕을 먹겠네요. 제 주변 지인과 가족과 친지들에게. 네, 다이버즈 콤프 카본 모델이고, 이 모델은 이제 운영된 지는 이제 몇 년 됐죠. 그래서 그래블 바이크가 국내 처음 들어올 때 이제 제가 그래블 바이크를 가장 먼저 좀 내려가지고 좀 운용을 했죠. 저는 이런 형태의 그래블 바이크가 나오기 이전에 이 뒤에 계속 제가 소개하겠지만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래블 형태의 바이크들이 또 한두 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운용하다가 이제 뭔가 최신 기술이 접목된 그래블 바이크도 너무 좀 가지고 싶고 타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기다렸다가 좀 구매를 했었던 그런 자전거고, 휠은 지금 바뀌어 있어요. 휠은 요거 로발 테라 CLX 모델이고, 휠은 바꿔가지고 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렉들이 좀 달려 있고, 이제 뭐 풀 패키징을 하기도 하고 뭐 간단한 패킹을 하기도 하고요. 재밌게 타고 있는 자전거 중에 하나예요. 궁금했던 점이 이제 렉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달 수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렇죠. 네네. 그러면 까만색 렉이 그거예요? 네네. 요거는 피자 렉이라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제공을 하는 렉이고, 재고가 아주 가끔 들어옵니다. 정말 아주 가끔 소량 국내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자 렉, 위에 이런 이제 피자 백 형태의 가방이나 아니면은 짐을 놓고서 그냥 패킹을 할 수 있는 렉이고, 요런 거를 달면 디자인적으로 이제 감성이 좀 많이 올라가는 대신에 이제 핸들링을 잃죠. 네, 핸들링이 좋으려고 타는 자전거는 아니니까. 아무튼 뭐 그런 또 장단점이 있고, 요거는 이제 스테인레스 재질의 투브스라는 회사의 리어 렉이고요. 스테인레스를 단 이유는 그냥 예뻐서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시클램프를 이용해 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게끔 이런 전용 시클램프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무게는 뭐 대략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 15kg 정도가 제한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더 이상 실어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어쨌든 뭐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다.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백들을 좀 달았죠. 프레임 백이랑 뭐 탑튜브 백, 스낵백 달았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해서 드렸던 이제 피엘라벤 에디션 제품 이번에 들어와서 기존에 달려있던 것들을 싹 빼내고 네, 제가 먼저 누구보다 빨리 제 카키색을 달았어요. 왜냐면 카키색이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카키색을 많이 주문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렇게 프레임백을 달게 되면 물통을 22온즈짜리를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통도 12온즈짜리가 요즘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작은 제품들, 폴라 제품들에서 나와요. 국내 유통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12온즈짜리의 작은 물통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뭐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또 그래블은 이제 핸들바 같은 경우에 저 드랍바 쪽에서 좌우 폭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금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래블 바이크에 달려나온 핸들바가 저런 경향으로 원래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블 바이크가 이쪽이 보시면 얘도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이런 형태의 디자인 요소가 있는데 이게 사실 라이딩을 하다 보면 이 드랍이 넓어서 편한 거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랍바가 달렸을 때 드랍의 어떤 이 꺾여진 각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뭐 디자인적인 이점이나 이제 인체공학적인 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드랍 포지션이 넓어서 이거를 제가 잡고서 주행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서 요거보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을 잡는 이제 그립 포지션이 조금 일부 좀 변화가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짐 같은 거를 많이 실으면 뭐 조금 약간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긴 있겠죠. 앞바퀴 쪽에도 저 핸더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저거는 저런 제품이 있는 건가요? 네, 요것도 그 시티바이크에서 보통 이런 류의 제품들 많이 운용을 하는데 SKS사 제품인데 이게 사실 긴 제품이죠. 이게 더 긴데 간섭이 좀 심해서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저는 커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네. 방법이 있군요. 오케이, 잘 봤습니다. 자, 벌써 이제 7번째, 네, 이제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고, 스페셜라이즈드에서 2015년에 수입을 했었죠. 2015년, 16년 정도에 국내에서 운용을 했었던 이제 에이월이라고 하는 크로몰리 투어링 자전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때 당시 이제 완성차, 소라 등급의 완성차가 있었고, 프레임만 콤프라는 등급으로 프레임만 따로 이제 아주 일부 소량 유통을 했었거든요. 이 프레임을 제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케닉 이제 할 시절에 박봉이도 했고 소유할 수 없었죠. 소유할 수 없었고 그렇게 좀 아쉽게 지내다가 2016년에 지금 용산으로 이전했죠. 용산에 이제 바이클리라는 우리나라 이제 투어링 자전거의 가장 이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선구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덕영 사장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프레임인데 제가 졸라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왔죠. 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러 형태로 커스텀을 쭉 해오다가 이제 한 6년 전에 그래블 형태로, 로드 형태로 꾸몄다가 이제 5년 전에 이런 그래블 형태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좀 꾸몄던, 그러니까 프레임만 가지고 여러 형태로 계속 디자인을 바꿔서 가지고 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스포츠 투어러 형태로도 꾸며봤었고 로드 형태로도 꾸며봤었고 지금은 이제 29인치 휠을 달아가지고 약간 몬스터 그래블 타입의 이제 굉장히 뭐 험한 입로나 이런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타입의 이제 그래블 바이크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이게 2016년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횟수로 한 8년 된 것 같은데요. 가장 오래 가지고 있었던 자전거 중에 하나네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세팅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하셨었는데 네. 아무래도 저 타이어 클리어런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때 이게 연식이 오래된 자전거지만 타이어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이제 넓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변환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해보셨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신기한 점이 몇 가지 보였는데, 저 뒤쪽 바퀴 쪽에 보면은 일반적인 행어 형태가 아니고 뭔가 굉장히 굵직한, 저게 자전거의 프레임인가요? 아니면은 행어가 저 모양인 건가요? 그러니까 얘는 그 드랍 휠 베이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프레임에서. 네. 근데 이 부품을 구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부품이 망가지면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깎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부품이 이제 2개 있었었는데 하나는 이제 망가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파츠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금은 있고요. 근데 뭐 쉽게 망가지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제가 험하게 운영을 많이 하는 타입이긴 한데 뭐 보시다시피 뭐 많이 더럽잖아요. 이제 그거랑 또 추가적으로 디스크가 달려있는 자전거인데 앞에 QR 레버처럼 뭐 다른 락할 수 있는 어떤 레버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용도인가요? 이게 이제 로드바이크에서 림브레이크 버전의 프레임에서 디스크로 넘어가는 형태의 과도기적인 이제 산물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단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런 휠들 규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구할 수 있어도
이제 적정 등급으로 발매를 하지들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얘는 지금 시마노 XT 등급의 휠이거든요. 요것도 그때 당시에 이 규격의 휠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시마노에 선오더를 해놓고 약 1년 정도를 기다려서 받았던, 왜냐면 수요가 없는 휠이니까 그렇게 좀 세팅을 했던 거고, 이 브레이크가 캘리퍼가 달려있는 것도 포스트 방식으로 다 달려있어요. 지금 로드 같은 경우에 다 플랫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캘리퍼들도 지금은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퍼를 구해서 조립을 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거의 전국에 있는 온라인에 판매가 가능한 샵에 다 전화를 해서 진짜 있는 곳 한 곳 겨우 발견해서 소비자 가격으로 사서 조립을 한 거예요. 왜냐면 유통되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장님도 요거를 갖고 있다 판 게 아니고, 이런 과도기적인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품들 그 호환 때문에 판매가 잘 안 되잖아요. 분해한 거죠. 네, 분해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런 조립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자전거긴 하고, 앞으로 요 휠 규격을 XT 등급으로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29인치 휠인데, 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더럽지만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타이어는 지금 이게 2.1짜리 2.0이네. 2.0짜리 좀 꼽아놨습니다. 29인치 2.0짜리고 2.1 정도까지는 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볼 때도 느꼈지만 세상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독특하고 좀 매니악한 자전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거는 했습니다. 진짜 국내에서 이렇게 커스텀해서 타시는 분은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저런 스타일까지 커스텀까지는 모르겠는데 동일한 프레임의 자전거를 가지고 그레이블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A월로? A월 유저가 좀 있어요. 왜냐면 A월은 기본형 모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폴로스타프랑 콜라보한 주황색 데칼의 콜라보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 두 개는 많이 판매가 됐었고,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그래블이랑 투어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A월이라는 모델을 중고로 다시 구매하고자 하는 유저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실제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A월 중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개인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A월들을 다 중고로 구매하셔가지고 같이 투어링도 다니시고 이런 유저들도 좀 많이 늘어났었죠. 네. 귀한 자전거 잘 봤습니다. 네, 멋진 자전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SWORKS 코블고블러라고 하는 시포스트인데, 예전에 루베 시리즈에 장착됐었던 포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수직 수능성으로 좀 반응을 해줘서 일부 승차감 개선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27.2 시포스트 규격이랑 맞아가지고 요것도 당시에 조립할 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제가 계산해서 했었고, 요 시포스트를 이제 또 구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파트들도 좀 재밌는 파트들이.